상대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어필은 단순한 독백. 대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에 얼마나 흥미가 없는지 기가 막힐 만큼 눈치채지 못한다. 그들은 지루한 이야기를 세계의 위대한 발견이라도 되는 양 핵심 없이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또 한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무엇보다 상대의 관심 사항을 경청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검색으로 원하는 주제만 찾아 읽거나 자극적인 기사들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관심 있는 화제로 건너뛰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만큼 주절주절 핵심도 없고 욕점도 빗나간 대화는 듣는 사람의 속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할 뿐더러 급기야 그 자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든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미리 상대의 관심사를 알아내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다. 너무 당연해서 새삼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상대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진행하는 대화는 혼잣말에 불과하며 결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없다. 프레임워크, MECE, 로직 트리 따위에 얽매이지 말자. 어떻게든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중요. 능숙한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필요한 것. 어떻게든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메시지 아닐까? 얼마 전에 TV 아사히에서 오랫동안 아나운서로 활약했던 친구를 만나 능숙한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내 생각과 똑같이 위와 같은 답이 돌아와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다. 컨설턴트라고 목에 힘주는 이류일수록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논리적인 척하는 화법을 구사한다. 최근 불고 있는 컨설턴트 책의 열풍, 맥킨지 책의 열풍 때문인지 MEC가 어떻고 프레임워크가 어떻고 하는 판에 박힌 말을 문제 해결의 마법처럼 내세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MEC이건 프레임워크이건 사용법이 잘못되면 그저 추상적이고 지루한 오래 써서 낡은 쓰레기통에 불과하다. 앞서 말했듯이 논점과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그 논점과 정보가 재미없다면 쓰레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버리는 것 이상 또 이하도 아니다. 논리만으로 답이 나온다면 무엇이 어려우랴. MEC 프레임워크, 제로 베이스 사고, 가설 사고 이 세 가지를 마치 철벽 논리 3종 세트처럼 내세우는 사람도 알고 보면 경험이 뒷받침된 감과 직관의 의존에 답을 내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논리는 자칫하면 해결책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자신이 세운 가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을 흔드는 뜨거운 열정이 더 중요하다. 머리도 좋고 성실하지만 결정적인 센스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MEC를 사용한다 해도 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엄청난 시간을 들여 단순히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친다. 정보나 데이터는 있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어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지루한 이야기 따위는 기억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런 사실은 아랑곳 않고 지루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데 모든 정보를 쏟아붓는다. 좋은 프리젠테이션에는 마음 깊숙이에서 끓어오르는 어떻게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결심했다면 자신을 고무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자신이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열정과 영감을 느껴야만 한다. 절대 MEC와 논리적 구조에 속박되어 무미건조한 데이터나 뼈대뿐인 해골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MEC라는 개념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MEC로 정리해
MEC로 정리해. 프레임워크 몰라? 로직 트리가 짜여 있지 않잖아.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목에 힘만 주는 상사에게 코웃음을 날리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줄 아는 만담가가 되라. 농담까지 계산하는 101번째 프리젠테이션의 완성도. 인류 비즈니스맨은 같은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식지 않는 열정을 갖고 전한다. 나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2번만 반복하면 내가 먼저 질리는 바람에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게 상당히 쑥스럽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의 프리젠테이션을 동일한 상대에게 몇십 번이나 반복해도 항상 처음 하듯이 해내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아는 저명한 경제학 교수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카리스마 경영자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점점 열정적으로 차근차근 펼친다. 그 질리지 않는 비결을 물으니 매번 이전보다 더 능숙하고 재미있게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지루해하지 않고 말하는 힘의 위력은 유학 시절에도 실감한 적이 있다. 내가 존경에 맞지 않던 그리스인 천재 통계학 교수는 하루에 4클래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 같은 내용의 수업을 4번이나 했는데 기막힌 애드리브라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던 포인트나 깊은 감명을 받았던 말 한마디 모두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른 클래스에서 수강하던 친구도 그 교수의 애드리브와 유머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 나의 상사들을 봐도 회사 내에서나 고객과의 프리젠테이션에서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반복하고 있었다. 그들의 능력에 탐복하며 발견한 것이 인류 비즈니스 리더는 어떤 이야기든 열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긴장 상태를 높이면서 수백 번이든 수천 번이든 늘 재미있게 한다는 점이었다. 흡사 같은 만담을 수천 번이나 반복하여 어떠한 경지에 오른 인간문화재 만담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자신이 지루해하면 듣는 사람이 즐겁게 들어줄 리가 없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려면 스스로가 항상 즐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려면 스스로가 항상 즐거워야 한다. 설령 100번을 한 프리젠테이션이라도 101번째는 더욱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다짐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해보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말하는 재능보다는 반복적인 연습에 있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말하는 재능보다는 반복적인 연습에 있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